환영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학 문제집으로 현대시를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오규원의 개봉동과 장미라는 시를 함께 공부했었고요. 자, 오늘은 김춘수라는 꽃으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이 되어. 여러분 되게 유명한 시죠. 원래는 처음 시가 이렇게 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약간 좀 추상적인 그런 꽃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꽃보다는 꿈에 관한 얘기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작품 그냥 이해하면 좀 어렵고요.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EBS 교재에서 보기에다가 정보를 주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이냐면 바로 연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연민.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요. 겨울밤의 꿈을 통해서 가난한 도시의 사람들, 도시민, 가난한 도시민들에 대한 어떤 그 화자의 연민의 정서를 노래하고 싶어서 지은 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안에 이제 그들이 왜 불쌍한가, 어떤 점에서 안타까운가, 그리고 그 연민의 마음은 어떤 것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는가, 그걸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목 속에 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겨울밤에 꿈을 꾸었다. 우리가 보통 뭔가 꿈을 꾼다라는 건 뭔가 부족할 때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겨울밤. 누가 봐도 약간 좀 춥고 어둡고 약간 마이너스 이미지가 좀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 그 꿈이라고 하는 거 뭔가 희망 이런 걸 노래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 시가 좀 대체적으로 이해하기 좀 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찾아볼 건데 화자는 뒤쪽에 보게 되면 여기 보니까 화자는 딱히 나라는 단어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자를 좀 쓰긴 그렇고요. 그렇다면 뭘 찾으면 좋을까 봤더니 첫 번째 줄에 가난한 시민들이라고 대상이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 우선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시작하죠. 가난한 시민들 이렇게 쓰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어허, 가난한 시민들. 자, 그렇다면 이 가난한 시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할까? 시간상으로 우선 저녁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죠? 시간적 배경이니까 저녁 쓰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녁 한동안 가난한 시민들의 살과 피를 데워주고, 이거 보기 읽어보면 여러분 연탄가스라는 게 나오거든요. 연탄. 여기서 요 연탄가스 이게 제일 중요한 시어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단칸방에 살았거든요. 그 단칸방에 살 때 우리 집은 연탄을 뗐어요. 그래서 아궁이에다 연탄 갖다 놓고 번개탄 같은 거 놓은 다음에 불을 피우면 이제 아래목부터 따뜻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했던 시기예요. 왜냐하면 연탄가스가 잘못해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뭐 나름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는 일반적인 집들이 많이 일상적인 집들이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많이 못 살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역시도 이제 그런 단칸방에서 이제 네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았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연탄가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연탄가스 마시면 죽는데 뭔가 부정적인 건가? 근데 내용을 좀 보셔야 돼요. 저녁 한동안 그럼 저녁이라는 거 우리 방금 얘기했지만 시간적인 배경인가 보다. 일단 쓰고 시작을 하죠. 시간적인 배경. 그다음 가난한 시민들이니까 여기는 시적 대상인가 보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들의 살과 피를 데워줘. 누가요? 그게 연탄가스예요. 데워주고 밥상머리에 된장찌개도 데워주고. 그러니까 살과 피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 된장찌개 우리의 먹을 것들도 데워주고. 그럼 데워주고니까 시어들이 반복을 하고 있네요. 자, 아버지가 식후에 또 반복하고 있네요. 석간을 읽는 동안, 이웃집 라디오를 엿드는 동안. 이것도 약간 조금 비슷하게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줄을 보시면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이 식후에 석간을 이웃집 라디오를 읽는 동안 엿드는 동안 구조가 비슷하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꾸라고 할 수 있고요. 대꾸는 좀 간단하게 얘기해서 유사한 동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유사한 동사구조. 그러니까 문장 구조가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이웃집 라디오를 엿듣고 있대요. 그럼 어떤 상황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집에 뭔가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듣는 라디오를 엿듣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 집이 기억 니은하다. 뭐예요? 그렇지. 가난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녁 무렵에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 위에 써있긴 하지만 가난이라는 게 현재 주어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엿듣는 동안 연탄가스가 가만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간대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해주는 거야? 연탄가스가 시민들에 데워주고 연탄가스가 이 석간 읽는 동안, 석간은 저녁신문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신문을 읽는 동안 아들은 이 라디오를 엿듣는 동안 연탄가스가 뭘 하냐면 가만가만히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내려가는 건 하강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어디로 내려간다고? 그럼 하강적이니까 죽음과 연결되나? 그럼 결국 연탄가스가 모두를 죽였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연탄가스가 쥐라기의 지층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쥐라기 지층이라고 하는 거, 쥐라기는 주라기 시대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 그 책에서 보면 시조세가 나타났던 중생대라고 나와요. 중생대는 여러분 또 석탄이 또 만들어진 그런 시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쥐라기의 지층이라고 얘기를 한 건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쥐라기의 지층은 오래된 지층이에요. 이 오래된 지층에서는 뭐가 나타나죠? 석탄이라는 게 만들어진 곳이 바로 오래된 지층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랜 세월 있어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그 밑에 연탄, 즉 석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거죠. 아주 깊숙한 곳에 그 연탄, 석탄의 소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거기로 내려간다? 하강적 이미지랑 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가스가 아래로 내려간다? 그 아래로 내려가면 석탄이 있다. 그래서 아마 가져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둘 다 아래에 존재하는 것들, 연탄가스도 밑으로 내려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썼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연탄가스가 우리 집안 식구들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설마 데워주고 읽는 동안 엿듣는 동안 연탄가스는 우리를 죽였다. 그럼 굉장히 스릴러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연탄가스가 우리들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탄가스가 우리들을 도와주고 있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사실적인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벌어질 수 있는 일반적인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했어요? 자, 연탄가스가 내려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내려가면 그 안에 석탄이라고 하는 지층이 존재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자, 그리고 나서 그날 밤, 그러면 저녁이라는 시간이 어디로 변경되냐면 밤으로 변경이 되네요. 그럼 저녁이 이렇게 해서 밤으로 변했다는 얘기는 자, 무엇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짓고 있는 거네. 그럼 저녁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 연탄가스라는 걸 통해서. 그럼 밤엔 어떤 일이 있을까? 넘어가 보죠.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은 꿈에 볼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적인 모습들을 봤다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서울의 시민들이 뭘 하냐면 꿈을 꾸기 시작을 해요. 근데 꿈에 볼 거래요. 그럼 꿈에 뭘 본다는 얘기지? 그게 궁금하잖아. 서울의 시민들은 꿈에 볼 거라며. 그럼 뭘 본다는 거야? 뭘 본다는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내려와 앉는 것을 이라고 돼 있어. 그럼 이 시는 꿈에 볼 거야. 뭘 볼 건데? 이런 걸 볼 거야. 근데 여기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에 불라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려와 앉는 것을 꿈에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네모 전체가 서울의 시민들의 꿈에 보게 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서로 뭐가 될 수 있냐면 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가난한 시민들은 서울에 사는 시민들인 거고요. 아마도 도시 빈민층 혹은 소시민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꿈에 보게 될 거래요. 그러면 꿈에서 보게 될 거다. 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요 밑에 모습을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게 사실적인 묘사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의 꿈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 그럼 사람들은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생각이냐면 화자의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의 일종의 상상이라고 볼 수 있어. 이 화자의 상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장치, 즉 화자의 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치로 꿈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야. 서울 시민들은. 지금 서울 시민들이 연탄가스를 가지고서 따뜻하게 좀 보드무하는 모습이 있었죠. 자, 날개에 산호빛 발톱을 달고 앞다리에 3개나 새끼 공룡의 순금을 달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가 시조새,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시조새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볼 수 있고, 어느 서양학자가 이렇게 책 보니까 아르케옵테릭스 시조새, 여기 시조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불렸다는 쥐라기의 새. 그럼 왜 쥐라기의 새를 썼을까? 쥐라기의 새를 왜 썼을까? 아까 쥐라기는 공룡 중생대라고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걸 연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중생대에 아까 밑으로 내려가서 뭐가 있었죠? 중생대의 지층에 내려가면 석탄이 발견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중생대 그 밑에 지층에 깔려있던 석탄은 결국 연탄이 되어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쥐라기의 새라고 할 때 이 쥐라기를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따뜻한 중생대 이미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쥐라기 새는 어떤 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따뜻한 새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뜻한 새. 왜? 중생대 그 지층에선 석탄이 나왔으니까. 그럼 결국 이 따뜻한 새라고 하는 것들은 연탄과 관련이 있어서 쥐라기의 새를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쥐라기의 새가 줄 수 있는 건 일종의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시민들의 소망을 상징하는 거 볼 수 있겠고, 이 시민들의 소망, 이것을 줄 수 있는 이 같은 새가 한 마리 연탄가스에 그을린, 여러분 그을렸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연기를 쬐면 그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을린이라고 하는 건 연기를 지속적으로 쪼이게 되면 생기는 게 그을린이거든. 그 연기라고 하는 건 연탄가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에 그을린 서울의 겨울. 그럼 서울의 겨울이 연탄가스에 그을렸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그 따스함을 맛보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겨울에 제일 낮은 지붕 위에 쥐라기의 새가 내려와 앉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제일 낮은 지붕이라고 하는 건 서울의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가난한 시민들의 집을 얘기할 것이고, 거기 위에 내려와 앉았다는 얘기는 이 쥐라기의 새가 내려와 앉아서 그들을 뭐하고 있다? 위로하기를,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기를 꿈에서 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은 꿈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자신들을 안아주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시에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그 연탄가스가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삶을 따스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삶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처럼 가난한 서울의 시민들이 꿈속에서도 이렇게 따스함을 맛보고 좀 그 차가운 어떤 겨울밤에 꿈 같은 일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이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사실 이 부분은 앞에서 전반부의 모습은 사실적이었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은 약간 좀 환상적인 부분을 연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정서는 연민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그런 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가난한 서민들, 가난한 시민들에 대한 그런 따스한 연민의 정을 노래했던, 그래서 그 연탄가스나 혹은 이런 쥐라기의 새를 통해서, 쥐라기의 새도 아까 얘기했어요. 쥐라기의 새는 중생대의 새, 중생된 석탄이 발견되었던, 그럼 석탄은 사람들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럼 이때 쥐라기의 새도 따뜻한 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같이 연결돼서 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끌리고 있는 이 지붕 위에 내려와 앉아있다라는 건, 내려와 앉아서 모두를 다 죽였다? 하강적 이미지이긴 하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하강적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이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가장 낮은 곳에 은혜가 임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주제는요. 가난한 시민들에 대한 연민과 소망을 담고 있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주제. 가난한 시민들, 어디 시민들이죠? 서울에 있는 시민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시민들에 대한 연민과 소망을 노래하는 시. 그리고 전반부는 사실적인 느낌의 시어들이 많이 존재했고요. 근데 후반부는 환상적인 의미의 시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것들은 저녁에서 밤으로 변했으니까요. 다음 도치. 아까 보였죠? 그 다음
유사한 동사구조 반복도 아까 보였고 하강적 이미지. 단 주의할 거는 이 하강적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다. 느낌을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막 다 쓰러져 있고 다음에 죽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을 보듬어 안아준다라는 어떤 좀 긍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그 분위기를 노래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정리 끝 다 했네요. 자, 오늘 김춘수의 겨울밤의 꿈.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연민이란 글자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추워. 이렇게 막 추워요. 추운데 그들을 이렇게 따스하게 안아주는 시조새? 약간 이 시조새라고 하는 게 어떤 새다? 그들을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는. 그래서 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면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쌍히 안아주는 모습. 그러니까 썸네일을 따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있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정리 다 했고요. 선생님이 지금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현대시는 이제 다 찍은 선생님이 되는 거라서 이제 다 정리한 것들을 선생님이 링크를 다 좀 구클방에다 보내드릴 예정이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청준의 소리의 빛이라는 작품이 신사고 문학교과서에 있는데 우리 책이 없어요. 그 선생님 유튜브 영상이 아직 없어서 그거는 내일 찍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학교에서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안녕!